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인프라 환경을 고도화하거나 증설할 계획이 있는 고객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인프라 환경 구축 전략을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델 테크놀로지스 이명철 이사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델 테크놀로지스의 최신 파워 엣지 서버 소개를 하게 된 델 테크놀로지스 OEM팀의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를 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 구축 전략,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철 이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를 넘어선 또는 클라우드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IT 리더들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멀티 클라우드 세상은 IT가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복잡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목적지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용량, 기능, 성능을 중심으로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IT가 선택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멀티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면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된 IT 리더에게는 큰 이점이 있는 반면 복잡성과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보안 모델, 복잡한 데이터 세트, 여러 운영 도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안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67%의 IT 전문가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복잡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64%의 IT 리더들이 데이터 분석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5명 중 1명만이 수익 창출의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멀티 클라우드의 복잡성은 IT 스태프들에게 전에 없던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가장 큰 2가지 요소를 꼽으면 전문성의 부족과 예상치 못한 복잡성으로 이는 자동화 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가트너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년 내에 65%의 IT 리더들은 분산 클라우드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70%는 새로운 AI, ML 앱들에 대한 배치를, 그리고 또 다른 70%의 IT 리더들은 엣지 컴퓨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보안, 복잡성과 자동화를 개선하면서 IT 리더들이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AI, 엣지,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또한 이는 지속 가능한 방식, 에너지 효율,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방식을 도울 수 있는 델의 새로운 파워 엣지 서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T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는 요소를 운영의 측면, 워크로드 측면, 엣지 컴퓨팅, AI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의 측면에서는 자동화를 통한 운영 및 최적화를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워크로드 측면에서는 최신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워크로드 최적화 및 비즈니스 혁신을, 세 번째로 엣지 측면에서는 규모,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경쟁력 확보를 통한 새로운 가치 실현을, 마지막으로는 AI를 통한 모든 곳에서 지능형 결과를 가속할 수 있는 장점 활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차세대 파워 엣지 서버의 특징을 다음 장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파워 엣지 서버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워크로드를 위한 목적별 맞춤 구성,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능형 관리, 사이버 보건력을 위한 보안 기능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AI, 엣지, 성능 확장을 고려하실 수 있도록 목적별 맞춤 구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능형 관리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제로 트러스트 및 검증 가능한 신뢰성을 고려한 사이버 보건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 성능을 최대화하고 앞선 기술로 에너지 사용 및 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제공하고 데이터 센터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는 솔루션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적별 맞춤 구성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장에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먼저 아이드렉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드렉은 서버에 내장된 하드웨어로 1대1로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형으로 원격 관리, 다양한 기능과 에이전트 프리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드렉은 보다 발전된 형태의 에이전트 프리 방식의 로컬 및 원격 서버 관리를 지원합니다. 전체 파워엣지 폼팩터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3세대에 걸친 파워엣지 서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수의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OM이라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드렉은 1대1 방식의 관리라면 OM이는 1대 다수의 관리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M이는 전체 서버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지원하며 최대 8,000대까지의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OM이를 통해서 고객분들은 보다 쉬운 서버 배포, 구성, 펌웨어 업데이트와 실시간 상태까지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IQ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클라우드 IQ를 오픈매니지에 연결하고 오픈매니지를 아이드렉에 연결하는 오픈매니지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분석, 경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포탈이며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을 통한 지능형 인프라스트럭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분들의 워크로드를 수용하기 위해서 차세대 파워엣지 서버는 보시는 것처럼 AI 트레이닝, 데이터 분석을 위한 AI ML, 텔코, 리테일, 제조 분야에 필요한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위한 CSP 플랫폼과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운영,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 및 뱅킹 등을 위한 코어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래 차세대 파워엣지 서버 제품군은 AI ML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XE 서버 제품군과 엣지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XR 제품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위한 HS 제품군과 코어 워크로드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제품 가운데 일부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되었고 일부 제품들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인텔과 AMD의 신규 제품 출시와 함께 업계의 새로운 기술 표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서 부분입니다. 인텔과 AMD의 차세대 프로세서 제품군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다양한 서버 업체들과 저희도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인텔의 4세대 제원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CPU당 최대 60코어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세대 대비 최대 50%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AMD의 최신 4세대 에픽 프로세서는 최신 5나노미터 기술 적용을 통해서 96개의 하이 퍼포먼스 젠4 코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인 밀란 대비 1.5배의 집적도 향상과 1.25배의 전력 사용량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부분입니다. 최신 DDR5 메모리는 더 빠른 속도와 대역폭을 통해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 DIM당 2개의 채널 사용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온다이 ECC 기술을 통해서 RAS 기능 향상을 이뤘다고 합니다. 보다 향상된 원격 측정 기능을 통해서 메모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PCIe Gen5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PCIe Gen4 대비 2배의 성능 향상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NVMe 드라이브, GPU와 더 많은 네트워크 카드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3.S NVMe Gen5 드라이브입니다. PCIe Gen5 NVMe 드라이브와 함께 채택 예정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서버에서 집적도, 발열 및 향상된 패키지의 이점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5인치 대비 더 많은 드라이브를 수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업계의 기술 채택과 함께 대래 파워엣지 서버만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파워엣지 서버에 장착되는 하드웨어 레이드 컨트롤러인 PUC12는 최신 칩 적용을 통해서 이전 세대에 사용하던 레이드 컨트롤러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 향상을 제공합니다. SAS4, SATA, NVMe를 포함하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PCIe Gen5 성능을 요구하는 디바이스들의 PCIe X16 연결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보스 N1입니다. 보스는 부트 옵티마이즈드 스토리지 솔루션의 줄임말입니다. 시큐어 UEFI 부팅을 지원하는 OS 부팅 전용 하드웨어 레이드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버 샤시의 후면부에 위치하며 핫플러그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 보스 S1의 경우 SATA 타입의 M.2를 지원했으나 보스 N1은 엔터프라이즈 클래스의 M.2 드라이브를 제공하며 더 높은 안정성 및 품질과 성능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앞선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렉 9을 통해서 서버의 모든 하드웨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략 공식 부품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내용이며 일부 서드파티 제품의 경우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냉각 및 효율성입니다. 파워 매니저와 스마트 쿨링 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높은 전력에서도 공기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샤시 설계로 공기 냉각 기능을 최대화하여 XCC HBM 프로세서도 공기 냉각 방식 샤시에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TDP의 CPU를 지원하기 위한 CPU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인 DLC 솔루션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DLC 렉 솔루션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머전 쿨링이라고 하는 액침 냉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DPU는 데이터 중심 컴퓨팅을 위한 처리 가속화 엔진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보안, 통신, 스토리지 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오프로드 처리 및 향상시킬 수 있는 PCI 형태의 카드입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새로운 파워 엣지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서버 제품에 대한 소개가 아닌 데이터 솔루션과 협업했던 웨카 IO의 이전 세대 제품을 기반으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R760 제품입니다. R760 제품은 인텔의 최신 CPU를 장착한 투소켓 2 제품입니다. 최대 32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고 최대 8개까지의 PCI 슬롯을 통해서 유연하고 다양한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워크로드는 고성능의 스케일아웃 데이터베이스, 차세대 가상화, AI 트레이닝 가속화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시트로 향후에 배포해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R660 제품입니다. R660 제품은 인텔의 최신 CPU를 장착한 투소켓 2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32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고 최대 3개의 PCI 슬롯을 통해서 유연하고 다양한 I/O 옵션을 지원합니다. 대상 워크로드는 고성능의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온라인 거래 처리, 올플래시 VCN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시트로 향후에 배포해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R7625 제품입니다. R7625 제품은 AMD의 최신 CPU를 장착한 투소켓 2 제품입니다. 최대 24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고 8개까지의 PCI 슬롯을 통해서 유연하고 다양한 옵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스토리지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스토리지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상 워크로드는 데이터 분석, 올플래시 SDS, VDI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시트로 향후에 배포해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R665 제품입니다. R665 제품은 AMD의 최신 CPU를 장착한 투소켓 원유 제품입니다. 최대 24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고 3개까지의 PCI 슬롯을 통해서 유연하고 다양한 I/O 옵션을 지원합니다. 대상 워크로드는 HPC, 고직접 VDI, 가상화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시트로 향후에 배포해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R761호 제품입니다. R761호 제품은 AMD의 최신 CPU를 장착한 원소켓 전용 툴 제품입니다. 최대 12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고 8개까지의 PCI 슬롯을 통해서 유연하고 다양한 I/O 옵션을 지원합니다. 대상 워크로드는 SDS, 가상화,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시트로 향후에 배포해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661호 제품입니다. R661호 제품은 AMD의 최신 CPU를 장착한 원소켓 전용 원유 제품입니다. 최대 12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고 3개까지의 PCI 슬롯을 지원합니다. 대상 워크로드는 가상화, HCI, NFV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는 이전 세대 제품들과의 비교를 위한 스펙시트로 향후에 배포해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임영철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종기 전무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데이터 솔루션에서 인프라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네, 발표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발표 주제는 웨카 차세대 워크로드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최신의 고성능 스토리지 솔루션이 웨카와 대래 대표적인 서버 솔루션인 파워 엣지로 구성한 스토리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최신의 스토리지가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스토리지 솔루션인 웨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웨카와 대래 파워 엣지로 구성한 스토리지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신 스토리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기존 스토리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조사 대상의 71%가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고 또 효율적인 스토리지 전략 자체가 경쟁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9%는 데이터가 비즈니스 자체이며 우리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3%는 향후 또는 가까운 미래에 데이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이트와 오퍼링을 판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는 현대 비즈니스에서 데이터가 갖는 비중은 매우 커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IDC에 따르면 기업 데이터의 90%가 비정형 데이터이고 매년 41%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또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운영 중에 있는데 데이터 사이즈가 점차 커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방식의 스토리지 활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기존 스토리지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 IoT 데이터, 센서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NAS에 초기 적재가 되고 또 일부 데이터들은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위한 HPC용 스토리지에 복사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오랜 데이터들은 보관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이관이 되고 또 이후에 백업되는 그러한 환경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복잡한 구성이고요. 또 여러 벌의 데이터가 복제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스토리지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드웨어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으로는 최근에 다양한 스토리지 디자인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둘째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운영을 하는데 제한적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그 워크로드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기존 스토리지와 대비하여 최신의 스토리지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소개드릴 웨카 솔루션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구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관리가 간소하고 또 복제를 최소화하며 온프렘과 클라우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능입니다. 성능이 당연히 좋아야 하고요. 내부 작업들로 인하여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장성입니다. 엑사바이트까지 확장하고 또 클라우드로 유연하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최신의 스토리지는 클라우드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웨카는 AWS, Azure, 또 구글,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가능하여야 되고요. 또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동하고 또 백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티어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멀티 클라우드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과 또 DR 센터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온프렘과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스토리지 구성 전략이 실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최신 스토리지가 가져야 할 중요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간편한 구성으로 마치 로컬 서버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확장이 용이하면서도 고성능 인프라를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워크로드의 변화에 따라서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아키텍처를 가져야 할 것이고요. 또 네 번째는 데이터 복제와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NVMe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티어링 구성으로 무제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가 용이하고 자동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메인 주제인 웨카라는 고성능 스토리지 솔루션을 소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주요한 요소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웨카의 메인 관리 화면입니다. 맨 왼쪽에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정보가 표시가 되고 가운데 상단에는 리드, 라이트, 스루풋이 표시가 됩니다. 중앙 하단에는 설치 용량과 가용 용량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맨 위 상단 메뉴에 클러스터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웨카는 기존 스토리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파일 시스템입니다. 높은 성능과 단순한 구성, 확장성 등 최신의 스토리지가 가져야 할 장점을 모두 갖춘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고성능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또 생명과학 분야, 또 고성능 컴퓨팅 분야 등에서 적용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웨카의 아키텍처입니다. 웨카 클라이언트가 GPU 서버,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 베어메탈에 설치됩니다. 웨카 서버 모듈이 설치되어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고 S3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티어링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과 인피니밴드를 통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최대 6.4조 개의 파일과 디렉토리, 그 다음에 14엑사바이트, 64억 개의 파일, 4페타바이트의 파일 사이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포직스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GPU 다이렉트, NFS, SMB, S3 프로토콜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웨카를 구성하는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왼쪽에 웨카 클러스터와 오른쪽에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는 웨카가 제공해주는 버추얼 커널을 기반으로 통신을 합니다. 기존의 리눅스 커널이 가지고 있는 레이어 간 레이턴시가 없는 커널 모듈을 통하여 통신 속도를 보장합니다. 그림 왼쪽의 웨카 클러스터와 오른쪽의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의 통신은 각각에 설치된 프론트엔드 모듈이 담당하고 웨카 클러스터 내의 백엔드 모듈이 데이터 분산 처리와 메타데이터 관리를 담당합니다. 관리 노드가 클러스터 내의 이벤트, 통계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브젝트 커넥터, SSD 에이전트가 디바이스의 읽기 쓰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웨카는 퍼블릭 클라우드인 AWS에서도 온프렘과 동일하게 클러스터 구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뒤편에 보이는 것과 같이 용량, 티어링 여부, 밴드위스, 리전 등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아래 보이는 화면과 같이 EC2 인스턴스의 클러스터가 바로 생성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AWS는 AI,
HPC를 위한 컴퓨팅 환경으로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입니다. 웨카는 AWS 가장 빠르게 확장성 있는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웨카의 티어링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의 붉은색 부분은 First Tier, 또 아래의 파란색 부분은 Second Tier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AWS를 기준으로 보면 붉은색은 EC2가 될 것이고요. 파란색은 S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붉은색은 온프렘, 또 파란색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약 10에서 20%는 First Tier인 NVMe에 저장되고 나머지 또는 전체 데이터는 Second Tier인 하드디스크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웨카는 NVMe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고요. 데이터 구조를 포함한 전체 파일 시스템의 스냅샷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티어 간 데이터 이동은 스냅샷 기능을 이용합니다. 이 스냅샷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데 S3를 통하여 오브젝트 티어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웨카 클러스터 내부 또는 다른 클러스터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간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옮겨진 데이터로 클러스터 자체를 복구하고 또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웨카가 제공하는 많은 기능과 화면 중에서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몇 가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웨카의 접근 관리 화면입니다. 웨카는 자체적으로 사용자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로컬 유저 관리 외에 LDAP과 AD 연동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웨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얼럿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바로 조회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럿과 함께 웨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의 심각도를 6단계로 정의하고 있고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다양한 조건과 필터링으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레이턴시 등과 같은 시스템 성능에 대한 다양한 통계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제공합니다. 네, 스냅샷을 통해 복제된 데이터로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파일 시스템 이름을 설정하고 업로드된 스냅샷 파일을 지정하면 바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오브젝트 티어로 커밋하고 또 오브젝트 티어의 데이터를 웨카 클러스터 내부 또는 다른 클러스터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웨카와 함께 델의 파워 엣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 엣지로 웨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대시보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인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로 개발한 통합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화면이고요. 웨카와 파워 엣지가 제공하는 매트릭 정보를 엑스포트 형태로 받아서 대시보드에 표시하였습니다. 웨카와 델 파워 엣지의 정보를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였고 상단의 서버의 정보, 하단의 웨카 정보를 배치하였습니다. 해당 링크를 선택하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앞의 메뉴 화면에서 넘어온 메인 대시보드입니다. 웨카의 메인 화면에서 표시되는 동일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고 파워 엣지의 아이디렉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카와 파워 엣지를 통합한 클러스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파워 엣지 R650 모델의 웨카 파일 시스템을 얹은 프리빌트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작게는 6대의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소 6대의 서버가 필요하고요. 각 서버에는 NVMe, 멜라노스 커넥터, 보스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 1페타바이트의 경우에는 18대의 파워 엣지 R650 서버로 구성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1페타바이트 유저블 용량으로 성능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성능 측정은 19대의 델 파워 엣지 R7515 모델에 3.84TB NVMe 18장을 꽂아서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 제품보다 스루풋과 IOPS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GPU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고성능 연산을 위해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학습, 추론을 위한 여러 단계의 많은 데이터가 빠르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GPU에서 스토리지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GPU 다이렉트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PU를 이용한 HPC, 라이프 사이언스 등의 분야에서 CPU 대비 또 기존 스토리지에 대비하여 월등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델의 자체 솔루션만으로도 스토리지 티어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티어는 파워 엣지로, 세컨드 티어는 ECS로 구성합니다. 퍼스트 티어에는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처리하게 되고요. 핫 데이터는 퍼스트 티어에, 콜드 데이터는 세컨드 티어인 ECS에 저장됩니다. 퍼스트 티어의 신규 데이터 공간 확보를 위하여 오래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세컨드 티어로 이동됩니다. 이렇게 동일 벤더의 제품으로 확장 가능한 티어링 구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델과 웨카로 최신의 스토리지 인프라를 구성하는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델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델의 솔루션만으로 티어링 구성을 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웨카의 최신 기술로 최고의 성능과 확장성 및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성능 스토리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실 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무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무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전무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델 파트너사로서 웨카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웨카 솔루션을 선정할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첫 번째는 이 솔루션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솔루션에 추가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스토리지 시장에서 웨카의 포지셔닝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많이 그 고객들께서 보시는 자료가 아마도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인 것 같습니다. 웨카는 22년도 자료에 보면 분산 파일 시스템과 오브젝트 스토리지 분야에서 비저너리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기존의 다른 솔루션들과 경쟁하면서 두각을 내고 있는 최신의 솔루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무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는 또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데이터 솔루션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 구축 전략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